네. 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토론 주제로 잡았던 게 최근에 좀 이런 경향이 좀 많거든요. 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주제로 하나 뽑아봤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급등한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급등한 거잖아요. 네네, 그쵸. 원래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건 실적을 기본으로 보는 거죠. 무조건 실적이 잘 나온다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와야지 주가에 또 반등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오늘 뭐 보니까 상담한 것 중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나게 진짜 거의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그쵸, 네. 이틀 연속 지금 거의 뭐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뭐 이런 요즘에 또 특히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뭐 그냥 교과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주가에 적용이 돼 있느냐, 뭐 그거를 봐야 되고, 모든 종목과 모든 섹터에 적용을 하기 힘듭니다만은, 저는 지금 실적을 보는 건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8월 달. 지금 무슨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죠?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언제까지죠? 그렇죠. 6월 달까지죠. 네. 지금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 없고, 2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만약에 예. 3분기 실적도 좋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 3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도 되게 3분기 좋은데 실적을 누가 알아, 그 지금. 3분기 실적 예상 실적이 좋아요. 예, 예.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죠. 아까도 말씀을 제가 너무 자꾸 질문을 좀 짓궂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질문이 가장 궁금할 수 네.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지금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A라는 회사에 지금 8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3일. 13일. 네. 8월 13일에 그 회사의 상태를 주가를 표현을 하진 않는다고요. 그죠? 그럼 그럴 수도 없고, 뭐, 그랬으면 주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하루하루 회사가 바뀌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실적이 그 회사의 주가에 오버돼서 반영되는 회사들도 지금 엄청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좋아지면 그냥 뭐 시장의 전 종목이 니네는 주가가 좋으니까 올라가라 이게 아니라, 시장에 이제 돈이 몰리는 섹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실적 좋은데 나 좀 봐줘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전혀 신경 안 쓰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5G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아직 안 간 종목군들 중에 미래의 기대감조차도 반영도 안 된 기업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면, 모든 종목에 같은 잣대를 갖다 대기에는 뭐 불가능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걸 봐야지. 이제 뭐 지금 현재 실적과 아까 말씀하셨던 3분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적용돼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뭐 딱 보면 좀 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하면, 지금은 3분기고 2분기 실적 잘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고, 2분기 실적 너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3분기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앞으로 2분기 실적, 지나간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3, 4분기 실적을 잘 나올 종목, 그게 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말은 맞죠. 그러니까 그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건 그거죠.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주가에 반영됐냐, 가격이 미리 반영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반영.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반영됐냐라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죠. 선반영이 실질적으로 좀 안 된 종목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멘텀을 못 받는다라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건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인 것도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좀 뒤숭숭하다 보니까 호재로 제대로 인식 못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야기하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은 좋은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불확실성이 있으면 당연히 2분기 실적 잘 나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상태, 주가가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상태,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좋은 예상이 이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실적이 발표가 돼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그건 겁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가라는 게 실적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대로 움직이면 저평가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무조건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실적이 나와줘야 그래도 결국에는 시장이 나중에 모멘텀을 받을 때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대부분의 주요 섹터들이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시장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PER 기준으로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싼 건 맞지만 PER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싸다라는 말이 나올까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이제 PER 기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이제 어쨌든 꺾여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또 꺾이는 과정에서 또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건 결국은 저는 이게 나중에는 당장에 저는 뭐 안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실적이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을 잘 나왔어요, 2분기. 근데 이게 별로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고평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3분기도 괜찮단 말이죠. 3분기, 4분기도. 그러면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좀 더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2분기가 좀 반짝 좋아졌다.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파라다이스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중에 흑자 전환해서 괜찮지만 이 3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냥 파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윗골이 좀 많이 달린 것처럼 약간 좀 조심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 KMW 한번 볼까요? KMW. 네, KMW가 보면 KMW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제 실적이 OE 솔루션이 잘 나오면서 이거 5G 관련 종목들 다 실적 잘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사실은 모았지만 어제 이제 OE 솔루션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됐어요. 근데 장 초반에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하락을 하다가 결국은 또 다 말아 올렸다라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라는 건 어쨌든 당장의 주가를 뭐든지 동일하게 움직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래 실적까지도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해서 떨어진다면 또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주식을 할 때 실적을 안 보는 사람은 없는데 안 보는 분은 안 계신데 전 그러니까 중소형 소형주들과 우리가 보통 무슨 뭐 땡 잡주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완전 다른 얘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의 늪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렇죠. 너무 빠져버리면 사실 주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가끔 봤던 KMW나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적이 100이었던 기업이 110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는다. 맞습니다. 100에서 200, 300 좋아질 때 주가가 진짜 완전 퀀텀 점프를 해버리는 거지. 작년에 100억이었는데 올해 110억 나왔는데 이거 왜 안 오르는 거야? 안 올라요. 안 오른다고. 그게 2차 전지가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딱 진짜 정확한 표현인데 안정적인 실적인 종목군들은 사실 주식이라는 건 내가 산 종목 가격보다 남들이 더 비싸게 사줄 때 사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근데 뭐 100억 맨날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은 그냥 시장이 완전 비이성적으로 빠졌을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매매로 어떻게 좀 이렇게 한 차라리 적자인 기업이 흑자로 턴하는 게 훨씬 기업 그 주가 흐름 퍼포먼스가 있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대형주들 그다음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렇게 뭐 네임드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조 단위에 그런 종목군들로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TV에서 전화 연결 많이 할 때도 보통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목군들은 좀 약간 우리 어르신 분들이라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세요. 네네. 안 망할 거라는 게 가장 큰 매수의 이유거든요. 이거는 안 망하는 기업이야.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를 했을 때 안 망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삼성전자도 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종목은 안 망해도 본인은 망할 수 있다고.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그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가는 것도 좋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조 단위의 네임드 기업들은 성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최저점에서 사지 않는 한은 이게 대형주들은 소형주들보다 더 흔들어요.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그래서 매매하기도 힘들고 한번 물리면 또 이게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죠. 네, 물리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10억에 그러니까 10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올 때 미래에 50, 10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지금 100에서 110, 120
좋아지는 기업을 찾지 마시고 차라리 적자였을 때 흑자로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작지만 뭐 성장 누가 그거를 몰라서 안 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뭐 못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물 찾기 하듯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졌고 굉장히 많이 싸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찾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시장에서 관심 받을 때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만약에 들어가면 딱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저희가 이제 코스닥 차기 주도주 주도 업종 요거랑 연관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과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못 고르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정보도 받고 또 워낙 많이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분명히 찾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놨는데 그게 중요한 건 먼저 옥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사실 그 버려버리는 거 아니면 조금만 먹고 버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그걸 이제 KMW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KMW가 많은 분들이 사실 KMW는 한 올해 1월이라든지 쯤에도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KMW로 대박 냈다라고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런 거죠. KMW를 안 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KMW 많이 샀는데 여기서 엄청난 대박을 내신 분들이 좀 극히 소수다. 오히려 KMW는 뭐 사실 뭐 물릴 분들은 없겠죠. 거의 역사적 신고가 계속 치고 나니까. 하지만 큰 돈을 못 벌었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저 종목을 뭐 많은 분, 이 TV를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5G가 올해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했거든요.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가 우리가 5G 상용화의 초입구다. 제일 최초로 한 것이다. 그럼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체계 대장주가 KMW라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근데 왜 저걸 못 샀냐?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샀는데 안 가는 거지. 원하는 만큼 안 가는 거야. 그 시간에. 다른 애들 올라갈 때 쟤만 안 갔어. 안 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실적도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올라올 때 그러니까 한 20% 정도 먹고 많은 분들이 판 거죠. 이게 먹는다는 표현은 그냥 수익을 내고 파신 거예요. 너무 짧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좀 뭐 그러니까 인생 종목을 내가 잡아놓고도 그게 내가 명확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또 팔아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분명히 이게 발굴은 분명히 되는데 발굴을 하시고 나서 본인이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가질 만큼 분석을 더 철저히 하셔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종목에 조금 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차기 두조 업종은 제부터 지금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5G 종목군들 합치면 굉장히 그렇죠. 센데 이게 지수를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2015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말과 2018년도 초에 어떤 6, 7년의 박스권을 깬 2015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말에서부터 작년 초까지 있었던 대세 상승. 사실 뭐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특정 업종에 이게 국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2015년도에는 화장품 플러스 바이오였었고 재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상승은 이제 온리바이오라고 그렇죠. 이제 봐도 되는데 공통점은 이제 바이오가 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 올리기에는 바이오만큼 좋은 게 없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화면 잠깐 나오시는 왼쪽에 이제 2, 4분기에 2사 분면에 있는 제약주를 봤을 때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셀트리온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셀트리온이 있었을 땐 거의 뭐 40%가 넘는 뭐 비중이었었는데 제약주로 지수 올리기가 왜 쉽냐면 일단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 특성상 한두 종목만 특징적인 한두 종목만 올려놓으면 다른 애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올라옵니다. 알아서 올라오는데 이제 뭐 그런 시절은 갔죠. 그런 시절은 갔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약 바이오를 빼놓고 차기 업종을 봤을 때 뭐 올해로만 봤을 올해 작년 봤을 때는 사실 5G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지수 움직임이 거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제약 바이오 빼놓고 뭐 코스닥에 뭐가 있냐? 뭐 지금 여기 보는 기계 장비, 화학 뭐 이런 거 합치면 이게 또 IT란 말이에요. 소재주들, 그렇죠. 장비주들, 부품주들인데 거의 맞먹어요. 요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약주 밑에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 사실 IT거든요. 기계 장비, 화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그 IT 소재, 그 다음에 뭐 부품,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또 큰 모멘텀이 하나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미국 중 무역 전쟁의 피해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맞죠. 기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일본 문제까지도 네, 나왔으니까. 중국 IT가 막히니까 중국 쪽으로 막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 뭐 장비 업체들도 지금 막혀 있는 네. 상황이고, 진퇴양난이긴 한데 뭐 뚫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업종만 봤을 때 이쪽 업종이긴 한데, 근데도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5G도 굉장히 많은데 가는 종목 있고 안 가는 종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IT 중에서도 저는 스타주는 나올 것 같아요. 스타주는 나올 것 같은데, 업종이 가는 건 아니다. 네, 스타주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주제를 제가 정했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시장 상승 안 나와도 된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언제서부터 코스피가 뭐 700, 800이었다고 그냥 600대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때 수익 많이 냈어요, 진짜로. 근데 더 안 떨어진다는 느낌만 주면 되는데. 바이오가 살짝 도와주면은 뭐 바이오 플러스 뭐 하나 엮이면은 이제 뭐 지수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지만 저는 뭐 예전처럼 지수 상승 안 나오고 주도 업종 안 나와도 IT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스타주는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는 뭐 건드리기 좀 힘든 단계고.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호 전문가께서는 주도 업종은 안 나오는데 주도주는 나올 거다. 상승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업종. 업종은 없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타주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코스닥이 오르려면 바이오가 올라야지라는 생각 하시는데요.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7년 이전에는 원래 IT가 대장이었어요. 코스닥에서도 지수에서도. 언제나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IT 쪽에 가다가 이게 이제 2017년, 18년 초까지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시총이 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셀트론도 이제 넘어갔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게 점점점 이제 바이오 비중이 조금씩 이제 역전돼 가지고 이제 IT랑 역전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이오가 안 가도 지수는 갈 수는 있어요. 결국 IT 쪽에 밀어주면 결국은 가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바이오가 가야지 시장이 간다라는 코스닥이 간다라는 건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요. 저도 만약에 다음에 뭔가가 나온다면 결국 IT 쪽에서도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되었던 간에 기본적으로 IT가 성장할 만한 위치가 많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지금 약간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업황 둔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은 조금 노이즈가 있지만 이 노이즈도 저는 아주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길으면 한 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관련 쪽도 좀 풀릴 가능성도 좀 있고, 전 그것보다는 뭐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춰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뭐 전문가가 그걸 몰라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나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모르겠어, 진짜로. 뭔데 뭔데 도대체 나 진짜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아까도 이야기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통신 관련 부분에 대한 뭐 소위 말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좀 깔려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하지 않는 기계가 소위 말하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명확히 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I도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한 소위 말하는 레볼루션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뭔가를 이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인간의 뭔가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계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인간의 뭔가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을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삶의 질은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건 기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쪽 관련 부분을 저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뭐 기본이 뭐 5G가 인프라가 깔려야 되니까 그쪽 관련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럼 요 얘기를 좀 잠깐 한 2분만 할게요. 2분만. 지금 포트가 꽉 차 있어. 다 손실이야. 뭐 지난주 이미 어렵네요. 다 손실이라. 지난주 중순쯤에 매수를 한 종목이 아니면은 사실 거의 다 손실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신규로 매수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포트 뭐 대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뭐 95%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특정 뭐 조그만 뭐 한두 종목 이렇게 올라간 거 의미가 없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가장 좋게 지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포트 안에 답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 포트가 두 종목은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포트 안의 종목군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을 주든 안 주든 뭐 옆으로 횡보하든 반등을 주든 내 포트에서 내가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종목을 샀으면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되는 종목이 분명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잘못된 거지. 아마 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신규 종목을 찾지 말고 내 포트 안에서 내가 거기다가 비중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포트를 잘 보세요. 그래서 신규 종목을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내 포트 안에서 가장 빨리 거래량도 늘어나고 내가 그 종목을 산 이유가 시장에서 빠르게 인식이 돼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들도 손절치고 들어가는 전 이 종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은 나왔는데 저도 원래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종목 중에 제가 항상 뭐 항아리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아리 하나에 만든 거예요? 예, 제가 그냥 만든 그러니까 항아리 이론이라고 별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뭐 흔히 말하는 똥이 한 덩어리 들어가 있으면 네. 아무리 된장을 넣어봐야 결국 시간이 묵히면 다 똥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포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가는 종목을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을 계속 거기에 물려 있으면 물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포트는 그 하나 종목 때문에 계속 해서 뭐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종목을 신규로 좋은 종목을 넣어봐야 그 포트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똥을 걷어내고 항아리를 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되는 종목을 빨리 걷어내고 되는 종목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똥이 된장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없죠. 안 됩니다. 전혀 절대 없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없어? 저는 절대 없어요. 0.1%도 없어? 없습니다. 예. 네. 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매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